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신년사로 도전을 통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재계가 위기 속 기회 찾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30에 삼성과 LG, SK 등 국내 대기업이 총출동합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GS건설이 기존 주택산업에 더해 친환경 스마트 건축 신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주택과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입니다. 오늘 범금융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서 경제, 금융 수장들은 한 목소리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늘 오프라인 신년회를 열고 도전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4대 총수들은 새해를 맞아 내놓은 신년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입을 모았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계는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업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에 힘을 싣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 위기를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기회로 바꾸자는 겁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오늘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오프라인 신년회를 열고 직접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를 도전을 통한 신뢰와 변화를 통한 도약의 한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공적인 전동화 체제로 지금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더욱 진화된 차량을 개발하고 공급해서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또 전동화 체제의 전환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전동화, 소프트웨어, 신사업에서의 도전과 고객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제 시무식을 열고 친환경 기술을 미래 경쟁력으로 육성해 경영체질, 조직문화 혁신 및 미래를 위한 과감한 도전과 변신으로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와 네트워크의 확장이 향후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임직원이 LG의 주인공이 돼 내가 만드는 고객 가치를 찾는 해라며 고객 가치를 최우선 경영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3에 국내 주요 그룹 사장단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과 LG, SK 등 국내 주요 그룹 최고 경영진이 CES 2023에 대거 참석합니다. 삼성전자는 한종희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 경계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등 대표이사 2명과 각 사업부장들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LG그룹의 경우 조주환 LG전자 사장을 비롯해 정철동 LG이노텍 사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등 핵심 전자계열사 CEO들이 총 집결합니다. 특히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CES에 참석해 눈길을 끕니다. 그룹 계열사들의 첨단 기술을 살피고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8개 관계사를 포함해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 전시관을 차리고 40여 개에 이르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CES에서 SK는 2030년 2억 톤의 탄소 감축에 기여한다는 그룹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전시관을 준비했습니다. CES에 모인 전 세계 관람객들이 SK가 왜
탄소 감축에 나서는지 의미도 공감하고 가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이 현대자동차 그룹을 대표에 참석하고 롯데그룹에서는 이훈기 롯데헬스케어 대표이사와 우웅조 본부장 등이 CES를 찾아 신사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5일부터 열리는 CES 2023에는 500곳이 넘는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또한 참가해 국제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신년사를 통해 탈통신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플랫폼 전환을 내세우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건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대표가 탈통신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신년사에서 2023년을 AI 컴퍼니로의 도약과 전환을 하는 비전 실행의 원년으로 삼자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화형 AI 에이닷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글로벌 AI 서비스 사업자로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유무선통신,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 기존 사업을 AI로 재정의하고 타 산업의 AI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현모 KT 대표는 신년식에서 세계적인 AI 역량과 확장된 디지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KT의 경우 지난 3년 성장을 이끌어온 디지코 전략을 확장된 디지코로 바꾸어 다른 산업과의 연계와 글로벌 진출을 통해 3차원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특정 전략 기술, 특히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인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역량에 도전하는 2023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황현식 에즈유 플러스 대표는 빼어난 고객 경험을 통한 플랫폼 사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본업인 통신은 디지털화를 추진해 가입, 개통, CS 등 온라인 고객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이 자주 방문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루틴 구독 서비스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사업의 플랫폼화를 추진하는 U+ 3.0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새해 시작부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 완화로 투기 심리가 다시 살아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 텐데요.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추가 규제적 해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했었는데 이 해받기자마자 발표가 됐네요. 규제 지역에서 어느 곳들이 벗어났습니까? 네, 먼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 차례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요. 또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그리고 성남 일부 지역만 남았었는데요. 이제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이는 2017년 8월 이후 5년 만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집값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하는 건 맞지만 정부는 이제 경착륙만큼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은 약 2.5% 하락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5%로 가장 컸고요. 또 경기에서는 광명이 약 6%, 하남이 4%였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하락률이 컸던 노원구를 살펴보면 대장주로 꼽히는 상계동 포레나 노원 59제곱미터가 최근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에는 10억 원에 거래됐던 아파트였습니다. 정부 입장이 지금 빠르게 좀 선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좀 이르다 규제 완화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도관 금관구 정도가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규제 완화 굉장히 크게 됐거든요. 거침없는 모습이네요. 네, 부동산 침체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거래 절벽에 따른 집값 하락, 또 이에 따른 분양시장 침체, 미분양 증가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건설사는 물론 담보대출이 많은 우리 가계 경제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부동산발 금융위기설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말에 금리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푼다고 해도 투기 심리가 다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또 업계의 설명입니다. 예.
일단 뭐 금리가 비싸긴 합니다. 규제 지역에서 그래도 이제 풀리잖아요. 그럼 실수요자들 그리고 뭐 가수요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수요자들은 어떤 혜택을 좀 누립니까? 네, 먼저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70%까지 받을 수 가능해집니다. 규제 지역일 때는 50%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지역도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앞서 2019년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또 지정한 바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은 분양가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들고요.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또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은 주택 구매 시 대출이 늘어나고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주택 구입 진입 장벽과 또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이런 셈인데 워낙 시장이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반등에 대한 기대도 뭐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전문가들 대부분은 예. 또 규제 완화로 드라마틱한 분위기 반전은 없을 거라고 예.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살리기에 나서는 것도 경착륙 차단이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다시 말해서 정부도 반등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정책보다는 금리가 집값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전부 푼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는 그 굉장히 좀 수요가 위축된 상황을 이거를 좀 돌파하기에는 금리가 아직까지는 너무 높아서 당분간 올해까지는 이 정도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이런 장세를 유지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내용은 전적으로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 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 변화로 상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발표된 정책 내용들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너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하다가 효과적인 정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규제 완화가 이번에 또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죠. 건설사들은 발빠르게 새로운 먹을거리 찾기에 나섰는데요. 국내 주택 강자로 꼽히는 GS건설, 올해 기존 사업에 대한 수주에 더해 신사업까지 2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반 사업을 강화하고 신사업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점이 있는 주택 사업은 강화하고 친환경 신사업은 투자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기업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임병용 부회장은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다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면 미래에도 우리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GS건설은 17건의 도시정비 사업을 수주하며 전체 7조 1,476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앞다퉈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GS건설은 단일 브랜드만을 고수해 자이 브랜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허윤홍 사장을 필두로 한 친환경 신사업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진행 중인 주요 신사업은 수처리 사업과 모듈러 주택, 2차 전지 재활용, 스마트 양식 등이 있습니다. 신사업 부문 매출은 2019년 2,936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2.8%를 차지하는 데 불과했지만 2020년 허윤홍 사장이 신사업 키를 잡으며 그의 매출 6,111억 원, 2021년 7,773억 원의 매출 실적을 쌓았습니다. 작년엔 매출액 9,943억 원이 예상되면서 전체 매출 비중의 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사업 매출 1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GS건설은 기반 사업 강화 및 친환경을 포함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ESG 분야 등 사회적 책임에도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새해부터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의무 보호 예수 해제를 앞두고 이른바 오버행 우려가 커진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2차 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부진 우려와 오버행 우려까지 겹친 건데요. 지난 한 달간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58만 원대에서 44만 원대로 20% 넘게 빠졌습니다. 오는 27일 LG에너지솔루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792만 5천 주에 대한 보호 예수가 해제됩니다. 현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만큼 시장에선 약 3조 원이 넘는 LG에너지솔루션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부각되며 LG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가 몰리고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20.41%로 지난달 2일에 비해 8%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조언합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며 올해 실적 우려는 제한적이며 우리사주 오버행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은 내연기관 시장의 전기차 전환, IT 제품 사용처 증가 등에 따라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오늘 오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범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총 집결한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 금융 주요 인사들은 올해 금융권이 실물 경제의 지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김미연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경제금융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입니다. 새해 덕담이 오고 가는 자리였지만 올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회의장의 긴장감을 키웠습니다. 언제라도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긴장되고 불확실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의 자금 공급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도 금융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기묘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도 금년도 역대 최대인 54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금융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금융산업 스스로도 신성장 산업으로 재도약해야 합니다. 부동산발 금융 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올해 금융시장과 민생 안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과 정책 모기지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 소상공인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해 정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금융이 실물경제 지원 역할에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오늘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습니다. 김성태 신임은행장은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경영 방향성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김성태 신임 기업은행장이 오늘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김 행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올해 경기 부진을 예상하면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은행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우선 기본에 충실한 튼튼한 은행을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김 행장은 기업금융에 집중돼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기업과 개인금융, 대출과 투자의 균형 성장에 힘쓰면서도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글로벌 사업의 수익 기반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뼈대인 기술력의 발전을 위해 투자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혁신 유망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벤처자 회사 설립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반듯한 금융도 강조했습니다. 김 행장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체계를 완성하고 철저한 내부 통제로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 소외계층과 아직 주목받지 못한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녹색금융과 ESG 경영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부 출신인 김 행장은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역량과 성과 중심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노사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아이디어 개발에 적극 도전할 수 있게 과감한 인센티브 장려도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김 행장은 취임식을 마치고 첫 공식 일정으로 IBK 창공 마포와 거래기업 동보, 남동공단 지점 등을 방문하며 곧바로 현장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서부와 영서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도 영하 5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8도, 춘천은 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지만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충남과 전라, 제주는 오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수도권과 일부 동쪽 지역은 대기까지 건조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대전 영하 6도, 수원 영하 7도로 매우 춥겠고요. 한낮에도 2도에서 5도 선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영하 4도로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4도에서 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영하 4도, 부산 영하 2도로 춥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6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